오빠 내가 왜 화난 것 같아?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게 다시 떠오르는 저 거울치료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의 저를.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정리가 되는 듯 하는 듯 정리가 안 돼요. 32기 8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8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영자 영철님이시죠, 사실. 왜냐면은 그 다른 분들은 좀 잔잔하신 편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그 옥수님이랑 광수님도 잘 되어가시고 두 분 스타일도 맞으시고, 그리고 옥수님이 상철님 정리하시고, 네,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영식님이랑 그 영숙님도 이미 앞에 정리가 되신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저녁 데이트를 하시면서 현숙님이랑 경수님도 이제 두 분의 그 마음을 좀 확인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조용조용히 넘어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이제 뜨거운 감자 영자 영철님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거울 치료가 되는 듯 하면서도 PTSD 올 것 같으면서도 좀 힘든 상황이 좀 됐었어요. 이게 8화 말고 앞에 7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자님이 7화인 4일차 아침부터 영철님한테 화가 나 계셨어요. 화나기보다는 삐지신 게 맞으신 것 같아요. 행동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셨어. 왜냐면은 피크닉도 두 분 같이 하셨을 때도 격양돼 있는 상태였었죠.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저녁까지 오시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중간에 영철님이 영자님한테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영자님 주무시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럼 결국에 안 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만난 게 이제 저녁에 데이트하는 거 고르는 게 선정되는 그 상황에 만나셨는데, 또 두 분이서 데이트를 나가시죠. 전반적으로 데이트를 나가시게 되시고, 데이트를 나가셔서도 결국에 논쟁이 나시고, 그 논쟁의 끝에 결국에는 또 침묵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침묵, 논쟁, 침묵, 논쟁, 침묵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라고 말할 그것도 아니고, 각각 영자님과 영철님을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회피형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자기 감정이 추스러지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다. 근데 그게 회피예요. 일단 회피형이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감정이 섞여 들어가요. 감정이 너무 많이 섞이니까 상대방이 영자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크고, 왜냐면은 차분히 말씀하시다 갑자기 확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튀세요. 이렇게. 그래 놓으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가 없지, 계속 물음표만 계속 뜨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이걸 이해를 해야 사과를 하고, 이 상황이 뭔지 인지가 돼야 사과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8화를 보면서 영자님한테 가장 답답했던 게 그건 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대화를 나중에 합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연애를 하시고 지낸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내 사람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럼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자님이 계속 조금 이따 얘기해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좀 단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에게 조금 이따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영철님은 조금 이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 또 찾아오고, 정리가 덜 돼 있는 영자님한테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영자님이 명확하게 이분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내가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내가 먼저 오빠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 오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 데이트를 끝나고 돌아오셔서도 영철님이 오셨어요. 5분 뒤에 다시 얘기하자 하시죠. 5분 만에 정리 안 되시는 거였잖아요. 옥수님도 정확하게 찍으셨거든요. 그러면 영자님 본인이 스스로 내려가셔서 영철님한테 오빠 나 정리가 안 됐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시고 보냈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그걸 또 현숙님이 하세요? 그러면 영철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구나, 더 이상 할 얘기가 아예 없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근데 현숙님이 보낼 때도 영자님이 나중에 공용 거실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공룡 거실 가셨었을 때 다 같이 계셨어도 영철님 옆에 가시던 아니면은 영철님을 따로 부르시던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때도 정리가 안 됐다면 오빠 나 여태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리가 잘 안 되니 나중에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영철님도 다른 리액션을 취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묵묵부답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영자님은 영철님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요. 근데 행동은 상대방이 더 이상 이 사람은 나랑 아니구나, 얘기조차 하기 싫은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미 상황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 분이서 안 맞다는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으세요. 근데 그 안 맞음을 극복을 할 정도의 그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여기 안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자 했다면 제 생각에는 영자님이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영철님한테 전달을 해주셨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 그냥 화만 내셨어, 계속. 그래서 이게 영자님의 연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계속 보고 뭐 하고 하시는데, 이 약간 20대 초반에 연애하시면은, 연애해보신 분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때쯤에 여성분들 연애하실 때 보면 말을 안 해요. 오빠 내가 왜 화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남자분들 PTSD 오는 그 단어 있죠?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게 다시 떠오르는 저 거울 치료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의 저를. 그 당시에 남자친구분들이 되게 힘드셨겠구나. 지금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지금은 얘기하죠. 근데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고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영사님이 아직 안 되신 느낌이에요. 그런 인지 자체가. 그러시다 보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린 단순하고 심플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거든요. 거짓말 없으시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남성분들 말투가 문제가 돼요. 말투, 억양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경상도 분들이 조금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랑 만나면 서울 분들이 되게 이게 적응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대화는 그래도 조금 부드러우시거든요. 말투가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그래도. 근데 남성분들은 확실히 어느 환경에 살았냐에 따라서 억양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영철님이 약간 말씀하시는 그 억양이 조금 세긴 세요. 그 말투, 억양 다 이게 좀 세신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원했던 거는 나도 갔잖아가 아니라 나도 가지 않았어, 나도 그래도 노력을 했었어 라는 약간 이런 부드러운 느낌의 대화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영철님은 아니 나도 했었잖아요, 나도 영자 챙겼는데, 아니 대기하라 하니까 대기를 한 거지, 약간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말에서 영자님이 더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분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실 때 보면 또 대기가 나오거든. 이게 영자님이 화가 나 있었던 그 점심 피크닉 때 영철님이 그냥 사과해 주셨으면 끝날 문제였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 몰랐다, 기다리라고 하니 나는 기다려야 되는 줄만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 몇 화였죠? 6화인가? 5화에서 보면 영숙님이 엄청 조금 혼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 영수님이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오해하겠다, 미안하다라고 계속 숙이시거든요. 영철님이 그걸 하셨어야 돼, 영자님한테. 그러면은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영철님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영자는 화가 나 있어. 근데 화난 이유를 못 찾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이서 계속 붙었던 거야,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더 영철님이 화가 나셨던 건,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셨어요. 계속 영자님 찾아가시고 근데 계속 거절이 오죠. 근데 되게 오래 참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공룡 거실에서 영자님, 영철님, 옥수님, 광수님 앉아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옥수님이랑 광수님은 좀 이렇게 뭐 먹을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냉랭하셨죠? 그 냉랭하신 그 가운데 그 영자님의 반응이 뭐 그러던가 약간 그러면서 이 상태로 나갈 거냐라고 하니까 가서 얘기하자니까요,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약간 신경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앉아있는 그 두 분이 불편하게 만드셨죠. 근데 영철님은 그런 상황이 너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님도 참다 거기서 약간 기름이 끼얹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대화하실 때 또 대화가 안 되고 언성이 올라가고 서로 신경질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신경질적이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두 분 다. 근데 영자님은 계속 영철님한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러시고, 영철님은 있는 그대로 나는 얘기하는데 네가 계속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돼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딪히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영철님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영자님이 원했던 근본적인 거는 사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달래주시길 바랬던 거죠. 아니 영자,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고 내가 서툴러서 좀 그래, 영자가 좀 이해해주고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미안하다, 약간 그런 어르고 달래는 그런 게 좀 영자님은 필요했었던 거고, 영철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자님이 빨리 풀어주길 바랬겠지만 영철님이 안 변하셨으면 영자님은 절대 이거는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두 분의 결론은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가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보면서도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영자님은 영철님한테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딱 그 몇 가지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건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은 영자님도 좀 변해야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분이서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파악이 너무 안 되신 거죠.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받아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받아줄 거다라는 성격 파악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이서 첫 데이트 나간 것도 이미 영자님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가버린, 그러니까 피크닉 데이트를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데이트도 다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3일 동안 이게 속 깊은 대화, 두 분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가 없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 결론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영자님이 영철님이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과 비교를 하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람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비교가 영철님한테는 더 기분이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두 분 제일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싸움은 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트러블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이 두 분은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영철님은 여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영자님 같은 스타일을 처음 접해보시는 것 같고, 영자님도 영철님 같은 스타일을 처음 접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더 안 되는 거지, 서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두 분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대화를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자님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을 또 하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보고 이건 내가 좀 잘못했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줬다고,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영자님도 의사소통이 안 되시니까 영자님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영철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고, 영철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요점을 모르겠으니까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에서 귀를 닫는 거지. 그럼 영자님이 휴대권을 따셔서 데이트를 또 하신다면 뭔가 또 진전이 있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영철님이 질리신 것 같아요. 이게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취하셨어요. 옷 이게 외투도 벗어주시고, 그 사탕 줄 때 그렇게 신경질 일이었을까? 아니 그래, 한 개만 먹고 싶은데 계속 먹어라 하니까 싫을 수는 있어. 오빠 내가 한 개만 먹는다 그랬잖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거였을까? 그것도 좀 아깝긴 했어. 그러니까 영철님이 전형적으로 약간 경상도 아빠 같아요. 표현 잘 못하는, 어떻게 표현해, 내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경상도 아빠들 그거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하세요. 고마워도 고맙다고 표현 못하고,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표현 못하고. 그래요. 고마우면 약간 친절해같이 그래 오다 주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미안하면 더 화를 내세요. 불같이 당장 내일 안 볼 것처럼. 그래놓고 돌아서면 미안해서 막 눈치 본다.
그냥 영철님이 진짜 정형적인 경상도 아빠 스타일이에요. 이게 표현하시는 게. 경상도 분은 아니시긴 한데 표현하시는 게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영자님은 서울 아빠 표현 많이 해주고 이게 약간 애지중지 해주는 우리 아빠. 애지중지가 맞나요? 이게 지역적 색깔이 들어가려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상도에 있어서 저희 경상도 아버지가 출연하시는 분들 가족분들 얘기하실 때 보면 정말 다른 세계에 계시거든요. 보통 보시면 서울 분들이시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남자가 경상도 아빠네.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지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냥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왜냐면 기본적인 성향은 좀 비슷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통하시고 즐거울 때 확실히 즐겁게 지내시고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거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두 분은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요. 거리를 두시고 이제 현실로 오셔가지고 다시 뭐 좋은 감정이 그때도 있으시다면 그때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땐 체크돼서 나가셔도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9화에 예고편이 살짝 나왔죠? 살짝 나왔는데 슈대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관건이고, 그리고 영식님이랑 영숙님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과연 그 말을 어떻게 영식님이 주워 담으실 건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영숙님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영식님의 발언이 예고편에 나온 게 조금 셌어. 왜냐면 비교를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영숙님이 원하게끔 잘 담으실지 안으실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라 어떻게들 보셨어요? 뭐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솔직하게. 도파민이 터질 만한 구석은 없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찾겠다고 먼 곳으로 모이신 분들을 계속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재미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제 슈대 나오고 나면 최종 결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묶어서 9회에 끝날 것 같기는 합니다. 예고편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32기 최종 커플은 몇 커플이 나오고 누가 어떤 분과 커플이 될지 마지막까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2기 9화 시청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